귀한 우리 강사님을 모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박병주 박사님 양력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옆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연세대학교에서 금속공학 박사 학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국립재료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셨고, 그 다음에 그 선한대체의학병원 원장님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UCLA 의과대학에서 기업교수로 일하셨고, 또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방송에도 나가서 우리 방송에서 치질을 알면 건강해 보인다 고정 출연하셨고, 또 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자문위원도 하셨고, 현재는 KEEBS INC 대표로 일하고 계십니다. 또 교회 이런 사역적인 면에서는 원래 남포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강영선 목사님 계신 교회. 그 다음에 ANC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 젊은 부부 공동체 회장으로 섬기셨고, 예수전도단 DTS 제자교 간사도 하셨고, 또 얼바른 베델교회 셀 목자도 하셨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많이 훈련 받으셨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학업적인 면에서도 모든 그 뭐랄까 이공계와 여러 가지를 다 섭렵하셔서 많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너무 귀하신 우리 형제님 오셔서 너무 기쁘고, 오늘은 우리 몸의 균형과 건강에 관해서 또 뭐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면 너무 또 여러 번 얘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시간을 갖고 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끝나면 또 좀 이렇게 1대1로 좀 나가셔서 하실 분들 같이 좀 오늘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경재 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목을 좀 이렇게 넓게 잡아보려고 우리 몸의 균형과 건강했더니 내용을 수요하니까 균형계가 빠져가지고 균형계를 없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균형 상태에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서요. 그럼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우리 몸한테 물어보자 해서 우리 몸에서 알려주는 균형점들, 치유점들을 찾아서 적절한 자율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건강하지 않고, 뭐 술, 담배 하고 하는데도 건강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다고 얘기를 할까? 그럼 척도가 과학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어떻게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랑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음식을 봤을 때 음식 성질이 어떤지 이런 것든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식체질 궁금하신 분들 있으셔서 체질이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저는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와서 강의 끝나고 나서 체질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체질에 대해서 뭐 확인해보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나는 뭐 음식할 생각 없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그 소식, 조금 먹고 이제 건강하다는 논문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는 걸로 이제 세미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갑자기 병증이 나타나서 우리가 아프고 증상이 있을 때 스스로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아무 생각 없으신가요? 그러면? 네. 보통 그렇죠. 왜 아픈지, 왜 아플까? 이렇게 why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과정을 보면 how라는 질문을 던지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인과응보 하면서 죄 지었으니까 벌 받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죄 지었으면 다 벌 받고 죽어야 되면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이 없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론적으로 생각하고 대하시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특히 아플 때 또 원인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이 원인론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면 why? 왜 아플까? 하면서 검사를 시작해요. 우리의 목적은 뭐였냐면 병이 낫는 거에 목적이 있는데, 목적적 행위를 하지 않고 원인을 찾기 위한 행위를 먼저 합니다. 근데 원인을 찾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히 내가 뭘 이렇게 균형을 잡는 방법을 배워서 증상이 있을 때 치료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치료를 해서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증상이 없는데 더 이상 내가 원인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꼭 그리고 원인을 알았을 때 해결책이 반드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병명은 한 10,000개에서 12,000개 정도 지금 의학에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병명이 있는 병증에 대해서 이건 확실히 치료가 되는 거야 하고 치료법이 개발된 게 한 40%에서 50%, 거의 40%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명을 알았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병명은 있는데 치료 방법이 없어서 원인을 찾아서 병명을 어떻게 찾았는데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낫지? 이런 질문을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저만의 방법을 찾게 돼서 제가 저부터 맡고 가족분들 도와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웃분들 도와드리고 하다가 그러면 내가 하고 있던 이 금속공학 전공 말고 이렇게 침을 쓸 수 있는 도구를 써야 되니까 이런 의료인이 하면 될까 해서 미국을 와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how라는 질문을 먼저 해도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손에서 치료하는 이유는 프랙탈이라고 해서 대부분 자연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뭐 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월이 있고 주가 있고 그다음에 뭐 시간, 분이 있고 초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의 어떤 시간의 흐름들 그런 거 다 프랙탈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거는 제가 이제 브로콜리 사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생긴 건 마켓에서 보신 분이 있으시고 그랬는데 보통은 이렇게 생긴 거 많이 없죠. 브로콜리 전체 크게 생긴 거랑 그 안에 한쪽만 덩어리 그 속에 덩어리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저기 이제 소나무 한 그루 있는데 소나무에 솔방울이 떨어지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보시면 키가 많이 자라기 전에는 솔방울랑 똑같이 생긴 소나무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프랙탈이거든요. 이렇게 자기 모양이 그대로 반복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손이 그렇습니다. 손이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이렇게 기어가는 것처럼 거북이가 이렇게 기어간다고 하면 이게 우리 이제 검지하고 약지가 우리 팔이고요. 그 엄지랑 새끼손가락이 다리예요.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 하시면 느껴지시죠? 손등에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손가락 뼈가 척추예요. 그 되게 재밌는 게 이 손가락 관절이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있잖아요. 이게 손목, 팔꿈치, 어깨 해서 우리 큰 관절이랑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디 아까 가셨는데 손가락만 아프시다고 하셔서 관절에서 제가 손가락이 해당되는데 여기 자료 주니까 송충곤 5번이었는데 다 사라졌다고 지금 가셨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불편하다 그러면 제가 손에 무릎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료를 주고 무릎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엄지 여기 닭다리처럼 이 엄지에 이루어진 안에 무릎이에요. 그럼 무릎 아프신 분들은 무릎 쪽에 이렇게 뭐 치료점 찾아본다고 하면 치료가 되는 원리고요. 발에서도 되고 귀에서도 되고 얼굴에서도 되고 다 됩니다. 이게 우리 몸통 여기 안에 심장도 있고 오장도 쪽 다 있잖아요. 여기서 튀어나온 부분에는 다 똑같이 프락탈로 다 변사가 됩니다. 팔에도 온몸이 있고요. 손에도 온몸이 있고 머리에도 온몸이 있고 여기서 튀어나온 귀에도 온몸이 있고 그래서 귀침 하시는 분들 있죠. 네, 발 마사지, 발침 하시는 분들 있고 다리에도 할 수 있고 전신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이 오장육부가 이 프락탈로 온몸에 계속 반복되고 세포에 핵이 있는데 거기 DNA가 있고요. 핵 치환을 해가지고 클론이라고 해서 동물들을 복제해요. 그래서 세포 핵 거기도 전체 몸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세포들 구성된 손에 왜 몸 전체 정보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편의성과 이런 걸 묵살까지 생각해서 손에서 치료를 하고요. 이 얘기는 제가 지금 한 거고요. 그래서 손에서 치료해보자는 분들 수지침이라고 하고, 뭐 얼굴 마사지도 하고, 귀 이제 하고, 반사요법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치료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이렇게 몸에 병이 나면 치유라는 어떤 동그란 공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구는 손을 쓰는 분들은 손으로 그 방향을 보고 있고, 치유라는 관점을, 누구는 발에서 보고 있고, 누구는 수술하시는 분은 수술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각자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시는 의사분들은 조명을 제거해내고 그런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의사 타이틀을 얻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뭐 발 마사지 하시는 분들은 발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어디서 똑같이 치료할 수 있지만
손이 편리하니까 교회에서 손에서 또 드릴 수 있고요. 제 고민이 한의대를 가서 배우는 것도 이런 거고, 여기 보시면 옛날 황제 내용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과서예요. 그러면 사람이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키도 다르고. 여기가 혈자리예요. 그래서 무슨 혈자리 무슨 병이 나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거 모를 때 아빠가 한의원에 방문했는데 저분이 제 몸에다가 바늘을 찌르는데 어떻게 알고 찌르지? 이렇게 저기가 꼭 필요한 자리를 어떻게 알지? 그래서 오히려 저거를 해서 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실제 교과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논문에 나왔는데 좋은 논문이에요. 이게 발을 자르고 죽더니 뇌에 MRI 찍었더니 어떤 특정 부분이 반응을 하더라 해가지고 그래서 멋있는 결과라고 했다가 이게 1998년이에요. 2006년도에 이거를 리트러처이라고 해서 논문을 철회시킨 거예요. 저자들이 다시 재현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근데 재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여기 혈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고 거기에 자기가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고 그냥 약간 앞서 그림처럼 그런 교과서에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거기다 자료를 줘봤는데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재현이 안 되니까 이제 조합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책에 있는 레퍼런스 볼 남들이 그렇더라 하고 하는 점 말고 우리가 몸에서 우리 각자의 몸에서 알려주는 그 치유점을 찾아서 자극을 줘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흰감각이라고 손을 흔들면서 엄지가 이렇게 들어올려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막대기를 쓰는데 금속막대기로 피부 위에 스캔을 하면서 그 특정 피부 위에서 제 엄지가 들려지면 최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금속 자극을 내가 지금 보는 이 상대방 몸에서 좋아하는 건 대신 느낄 수도 있고 제가 제 몸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 몸에서 똑같이 내 몸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탕 하나 먹으면 혀에서 단맛이 탁 느껴지잖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봤어요. 시신경으로 감각이죠. 시각이 이제 자극이 돼서 봤다는 걸 알고 지금 들리니까 청각 이런 것처럼 시간의 차이가 없이 흰감각도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감각 6번째 감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나 배우면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걸 배우는 건 뺐는데 제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좀 더 나왔던데 닥터 흰감각 검색해 보시면 영상은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려고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배우셔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안에 그냥 10,000번 정도 흔들면 할 수 있대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흔들면 그러면 특정 음식을 잡는다거나 그리고 좋은 음식을 딱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금속막대기를 들고 은색 금속막대기를 들고 다리나 이렇게 허벅지 이렇게 본인 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이렇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하면 최고잖아요. 최고? 좋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기분 좋을 때 뭔가 엄지가 들려 올라가는 현상이 있지 않나 저 혼자 생각해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들려 올려져서 이렇게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 엄지가 들려 올려주는 게 그거랑 좀 연관됐습니다. 혼자 생각을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치료할 때 병명과 증상에 상관없이 금속막대기를 피부 위에 스캔하면서 흰감각, 손을 흔들 때 엄지가 들려 올려주는 이 반응을 보면서 흰감각이 반응하는 곳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 이 사람 무슨 병이고 저 사람 무슨 증상이고 아무 상관없이 몸이 균형 상태로 가면서 그 사람 몸에 이미 있는 자연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면서 거의 물론 이렇게 응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너무 많이 진행돼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스프링이 탄성 안에서는 이렇게 당겨도 자리를 돌아가지만 수성 변형으로 너무 세게 당기면 원래 자리로 좀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많이 가시는 건 아니면 웬만한 병증은 거의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유퀴즈 방송에서 잠깐 일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목요 모임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그런 이제 장비 개발하는 꿈을 꾸고 있고 그런 센서가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 거를 기계가 재현하면
사람들이 이제 손만 넣어도 이제 몸이 치료되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지금 뭐 10명 병원 가면 한 5분만 병원 가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건강하십니까? 네. 근데 이제 그냥 생각이 현실이 되는 거여서 이런 질문하면 건강합니다. 네. 뭐 그렇게 대답하는 게 더 좋긴 한데 그럼 이제 기준이 필요한데 아까 소개드렸듯이 기준이 필요한데 이제 순 압력이 이제 과학에서는 건강을 얘기할 수 있는 속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운동 유무, 뭐 흡연 유무로 건강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핸드 브릭 스트렝스라고 주는 힘이 세면 건강하더라. 그래서 이걸 하는 논문이고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들은 어떠냐면 90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아서 손 압력을 측정하면 통계 처리를 해서 이분들이 몇 년 더 사실 수 있는지도 계산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 주는 힘을 증가시키게 하면 돼요. 그러면 건강해지는 건데.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면 이게 각각의 항목별로 뭐 걷는 거 어렵냐, 뭐 듣는 거 어렵냐, 뭐 듣는 거 어렵냐, 뭐 씹는 거 어렵냐 이런 거 했을 때 제일 낮게 그려진 게 주님이 센 사람들이고요. 이 까맣게 된 분들이 대답이 주님이 약했던 분들. 근데 이거를 뭐 몇천 명이었어. 뭐 3,000명 이상 되는 걸 25년 이상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리니어하게 나오는 결과를 얻어서 이거 말고도 다양한 분들이 주님이 세면 건강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내 느낌 뭐 그런 거 말고 주님을 한번 측정해보자. 주님은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도구들을 써서 꽂는 힘을 본다거나 뭐 큐브를 잡고 튜브를 벌려본다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이제 하면 되는데 도구가 필요하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이런 거는 이제 일본에서 오모라라는 의사가 만든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저희는 이제 엄지하고 새끼손가락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짤을 좀 찾아가시고요. 같이 한번 비교해볼 텐데 자,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잘 보세요. 자, 그 엄지하고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붙여보시고 한 사람이 한쪽이 반대쪽 사람은 그 사람 엄지랑 엄지를 살짝 잡고 그냥 걸으시면 안 되고 살살 걸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신 분은 최대한 이걸 붙이고 계신 거예요. 좀 빨아주세요. 버티세요. 네. 이렇게 딱 떨어지는 데까지만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하시면 근육이 너무 피로해져서 네, 오른손 왼손 한 번씩 펼쳐도 더 돌아가는 좀 해주시고요. 그래요? 그래요? 지금 각자의 상태를 알고 계시고요. 팔 보도록 팔에 보면 점이 있어요. 점. 까만색, 지금 화면을 보시면 팔에 이렇게 까만색 생긴 점이 있으면 그 점을 자세히 보시고 눌러보세요. 근데 팔에 점이 없는 분들이 자꾸 있는데 쭉 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점 중에서 눌러보시는데 아픈 점이 있거든요. 여기 아파하시거든요. 근데 요 아픈 점은 이제 우리 몸이 사는 언어예요. 여기 누르면 몸이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서 팔은 어디를 눌러든지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픈 데가 없어요. 네. 지금 이제 몸이 이제 통증을 언어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몸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팔에 계속 작은 점까지 무시하지 말고 점을 찾아서 눌렀는데 아프면 우리 몸이 여기 눌러달라고 신호를 주는구나 하면서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누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얼굴에는 손도 오른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성을 따지는 거예요. 팔 이제 몸이 좋잖아요. 그래서 팔하고 이렇게 이쪽도 지사님 얼굴 팔 쪽으로 누르지 마요. 이제 있으시면 팔 쪽으로 막 눌러서 막 눌러. 그럼 이거는 계속하다 보면 이제 안 아파져요. 일단은 팔 공이 팔에 아프던 점들이 안 아파지고요. 증상이 있던 게 사라지게 됩니다. 균형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순압력이 점점 이제 증가되는 쪽으로 하는 건데. 점이 많은 사람은 없어요. 다 그거. 자, 점이 많은 분들은 빚을 받아서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이 잘 개발된 분이에요. 네, 내가 더 몸이 안 좋아서 점이 많고 이런 거 아니고. 네. 햇볕 아래에 있으면 피부가 햇볕과 반응을 해서 지방층에서 비타민 D를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몸 빛하고 반응을 하는데 이 점은 멜라닌 색소가 이렇게 침착돼서 남아게 있다고만 이제 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한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왜 혈자리 위에 이렇게 점들이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잡한 스페인의 어떤 Y라는 질문에 그것들은 잘 몰라도 how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눌러서 아픈 점은 눌러봤더니 쥐는 힘이 세지네? 쥐는 힘이 세진다는 건 건강하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걸 열심히 눌러가지고 건강해져야겠다. 이렇게 우리 몸이 나한테 알려주는 거구나 하고 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팔에 있는 점들은 쉽게 누를 수 있으니까 누르다 보면 누르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누르고 하나 둘 셋 쉬고 하나 둘 셋 누르고 하나 둘 셋 이걸 한 5분 정도 반복하고 아침 점심 저녁 여러 번 하시다 보면 그럼 오늘하고 내일하고 하면 지금 통증 레벨이면 내가 6이다 눌렀을 때 이게 막 사라진다 점점 덜 아파지면서 그 다음에 안 아파지게 돼요. 그러면 몸이 이제 컨디션이 좋아질 텐데 근데 이제 몸살이 나다거나 감기가 오면서 그럴 때는 다시 눌러보면 조그만 손가락으로 다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눌러주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몸에 이 팔의 점에 따라서 뭐 어디가 아프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것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너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눌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렇다고 했을 때도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제너럴하게 균형 관점에서 우리 몸에 대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보자 알려드리는 거고요. 음식을 성질을 알고 구분해서 먹으면 우리 몸의 균형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관찰해 보면 얘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정답은 나는데 북극곰이 더워서요. 더워서 북극에서 더워서 지금 털이 하얀데 햇볕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너무 신 거예요. 다 반사시거든요. 이게 보호 색깔 하면 최고 포식자예요. 북극에서. 그래서 얘는 자기가 더워가지고 여기 있던 애들 다 올라가 있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제 밸런스가 균형이 잡혀 있는 데가 어딜까 찾아가서 저렇게 가게 된 거라서 우리는 이제 쟤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곰이 북극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곰도 있죠. 이런 곰들은 여기 캘리포니아 산에 보죠. 캘리포니아 더운데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차겠죠. 탁 쳐다보는 얘기는 아니라도 그리고 사람도 백인하고 흑인 보면 여름에 흑인들 파카 입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네, 추워가지고 그래요. 그 버스 타고 이러면 너무 추우니까 파카 여름에 입고 다니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부시맨이라고 아프리카에 와서 뭐 영화 찍어가지고 뭐 코카콜라 이렇게 모델하고 했던 분이 한국에 잠깐 왔었는데 8월달이었는데 링크코트 입고 덜덜덜 떨면서 그 인터뷰를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제 그때 그 기억이 특이해가지고 저 사람 왜 그럴까 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몸이 차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흑인들은 이 적도 뜨거운 지역을 많이 살아요. 그게 북극곰이 북극에 살아가는 것처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 색깔이 까맣다는 건 단위 시간이나 햇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몸이 차가우니까 색깔이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각자는 내가 차가운 사람인지 뜨거운 사람인지 알면 좋죠. 그러면 내가 뜨거운 사람이면 차가운 음식을 먹고
차가운 사람이면 뜨거운 음식을 먹고. 근데 이게 손발이 차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손발이 찬 거는 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라서요. 그래서 차가운 성질 음식과 반응을 봐요. 뭐 간단하게는 뜨거운 분들한테는 얼음을 드세요, 얼음을 드세요 그러고 차가운 분들한테는 따뜻한 걸 드세요 하는데 여자가 다 차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따뜻한 음식을 먹고 따뜻한 데 앉아야지 아닐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얼음 같은 거는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음식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요. 바나나 몸에 뜨거운 사람은 차가운 걸 먹어야 그런 균형이에요. 그게 못 먹잖아. 네. 나중에 자, 바나나는 어디잖아요? 그렇죠. 열대과일이죠. 열대과일이라는 게 따뜻한 데 자란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데를 러시아나 캐나다 갖다 놓으면 바나나가 살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너무 차가우니까 따뜻한 데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나나를 우리가 식재료로 쓰잖아요. 먹잖아요. 과일을 먹는데 얘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몸이 뜨거운 사람만 먹어요. 근데 바나나에 모두 칼로리 있고 그래서 좋다고 매일매일 아침에 바나나 먹어요. 그렇게 추천하는 의사분들도 있는데 차가운 사람이 이거 먹으면 위장병이 생겨요. 근데 바나나를 먹어서 내가 위장이 맨날 쓰리고 아프고 그렇다고 생각 못 하잖아요. 바나나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얘는 차가운 거구나. 그러면 따뜻한 몸이 뜨거운 사람들이 더 많이 먹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네, 선인장은 사막에 잘 자라죠. 아리조나 이런 데가 큰 선인장들 있잖아요. 선인장의 성질을 생각해보면 더운 데 자라니까 뜨겁고 차갑고 하는 걸로 하면 차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생각해보면 지금 알로에인데 이 알로베라를 잘라서 안에 젤리처럼 먹잖아요. 화장품도 나오고 화상 입으면 바로 그러죠. 화상은 열이 들어간 거니까 제가 차가우니까 붙이면은 있는데 수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조한 데 사는 거예요. 선인장 키울 때 물 많이 주면 썩어 죽어버리죠. 그리고 선인장 키우는데 실내에서 키우면 죽죠. 추워서. 네, 그래서 자연은 다 균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데 살고 자기가 살고 싶은 데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병들고 그러는데 그럼 나한테 맞는 거 어떤 건지 이제 세질이라는 조금 말씀인데요. 인삼밭이에요. 인삼밭을 키울 때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늘막을 만들어요. 직사광선 받으면 다 타버려요. 얘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뿌리에 사포닌 성분이 많고 그래서 이제 약으로 쓰는데 이 약을 쓸 때 차가운 사람들이 먹으면 약이 잘 되는데 뜨거운 사람이 먹으면 인삼 부작용이 나서 그래서 인삼 이렇게 재배를 많이 해서 산화파가 되는데 자꾸 먹으면 부작용이 난다고 물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홍삼이라는 걸 만들어서 9번 쪄가지고 열기를 많이 빼는 거예요. 많이 팔려고. 그럼 내가 확실히 내가 차가운 사람이야. 인삼 약으로 쓰겠어. 그러면 그냥 인삼을 쓰시면 좋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학생을 하면서 약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실제로 차가운 분들도 인삼을 사서 아깝다고 많이 안 씻고 농약 안 빼고 드셔버리면 농약 성분을 많이 넣어서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게 성질로만 보면 얘는 이제 뜨거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감자를 강원도 고랭지 채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강원도 사람들이 감자 먹고 자란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차가운 땅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감자 먹고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자는 자기가 뜨거우니까 차가운 땅에서 잘 자라는 거죠. 그리고 땅 위보다 땅 아래가 더 차가워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뿌리채소들은 다 열이 나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뿌리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드시면 좋아요. 반대로 몸이 뜨거운 분들은 뿌리 채소를 안 드셔야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오이고 참외로스가 여름 과일이죠. 여름에 나는 것들이 어떨까요? 성질이 뜨거울까요? 네, 차갑죠. 시원하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2열, 7열이라고 여름에 맨날마다 삼계탕을 먹는 게 여름에 나는 것들을 먹다 보면 속이 너무 차지기 때문에 그래서 환기랑 이렇게 해서 뜨거운 닭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삼계탕을 먹는 이게 중하거든요. 그래서 체질이 뭔지 모르고 아무거나 먹다 보니까 여름에는 아무래도 배가 이제 차가운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차가워져서 균형 맞춰주고 봄날이 되면 이제 뜨거운 걸 한 번씩 먹어주면 이해를 치워준다는 그런 얘기 하죠. 중화적인 관점에서 김치도 중화예요. 그러니까 배추가 차갑기 때문에 뒤에 답이 나오거든요.
고추가 여름에 나지만 얘는 스파이스 핫하다. 뜨거운 거고 토마토는 고추랑 이렇게 형제가 돼요. 그 중속 감옥 관계 식물 그 특유에서 토마토도 열이한 음식이고요. 해바라기는 해외 나라 음식이죠. 왜 그럴까요? 추워서. 네. 해가 따뜻한 거. 아침들 해가 따뜻한 거. 해바라기씨가 음식인데 그러면 차가운 성질 음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말하는 건데 배추가 김치를 담그면 배추는 이파리가 크잖아요. 이파리가 크면 클수록 차가운 거예요. 햇볕을 좋아하는 거예요. 무는 이파리 작잖아요. 뿌리가 크죠. 땅속이 더 시원하니까 무는 이제 열이 있고 배추는 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중간 말씀드린 게 음식은 먹고 탈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탈을 좀 덜 나게 해봐야겠다 해서 중화로 배추김장에 고춧가루를 이렇게 풀어서 이제 하고요. 음식이 중화적인 것들을 이제 관찰할 수 있는데 제가 환자 보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일단 제가 보는 환자분들은 이제 뭐 많이 아프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면 되게 적극적으로 음식을 가르쳐야 돼서 원재료가 맞지 않으면 중화시킨 음식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안 드시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음식을 가르면 또 재미있게 몸이 많이 좋아집니다. 균형 있게 식사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월요일 이런 말 있죠. 너 먹은 게 뭐야? 뭐 음식 먹은 걸로 이제 우리 몸이 구성되니까. 그래서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 이 사람 선서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얘기가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돼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매일매일 먹는 거고 중요해서 음식을 내 몸에 맞게 가려 먹으면 어떤 병도 사라지고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컨셉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잘못 먹은 음식 때문에 병이 올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뭐 음식이야 뭐 저도 이런 공부하기 전에는 전혀 그냥 먹었었는데 알고부터는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뭐 먹었었지 하면 그거 먹어서 그렇구나. 그럼 제가 이제 뭐 환자 볼 때 새우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참 좋아지다가 확 안 좋아져 그러면 뭐 새우 먹었냐고 그러면 새우 먹었대. 그러거든요. 그래서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진짜네 이렇게 스스로 경험하시고 이 음식은 잘 먹어야겠다 이렇게 음식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면 훨씬 좋다는 거. 그래서 체질은 뭐 여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서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분류하고 싶은 거야. 카테고리로 어떻게 나눠볼까 하면서 머리 색깔도 나누고 피부 톤으로도 나누고 눈동자 색깔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안에서 질서, 하나의 만드는 질서들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있는데 그 일환으로 체질이라는 것도 있다고 봐요. 근데 혈액형 여기 나와 있는데 A형, B형 이런 거 하잖아요. 혈액형이 내가 무슨 형이다 이거 알았을 때의 유익. 뭐 갑자기 응급 수술해야 될 때 가서 난 무슨 형입니다. 병원에서 안 믿어줘. 수혈해야 돼요. 그 사람 다시 채취해가지고 하지. 이 사람이 난 A형이라고 해서 A형을 넣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유용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혈액형 내가 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태어난 셋째 넷째는 혈액형 몰라.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저희가 나왔다면서. 네. 그래서 혈액형을 아는 것보다 체질을 알 때 유용성이 훨씬 더 높더라. 근데 제가 체질 하고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여기 닮은 사람들이 체질이 같으면 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뭐 여기 미국에 있는 배우들 조지 클루니인가? 그리고 밑에 이렇게 흑백으로 된 사람들, 일반 사람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에서 신문에 났던 그림들인데 보시면 이게 좀 닮았잖아요. 근데 이게 체질이 같으면 이렇게 닮는 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한국 연예인들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쌍으로 제가 붙여봤는데 저기는 쿨이라는 가수인데 조정석 여기 연기자 쿨 노래 같이 부르고 막 그러거든요. 체질이 같으니까 음색이나 이런 것들 체능이라고 해가지고 노래 잘 부르는 체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닮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인데 이 사람 연기자이지만 가수처럼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체질이 알면 자기 체능을 알아가지고 전공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체질도 있어요. 그걸 안 배워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음악적으로 아주 뛰어난 청각 훌륭한 체질도 있고요. 미각 훌륭한 체질도 있고 타고나게 그 다음에 촉각에 대해 민감한 체질도 있고 체질마다 그런 특색들이 있어서 실제로 얼굴이 닮더라. 성격도 닮더라. 생각하는 것도 닮더라.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그냥 우리가 지금 심층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그 한약연구원에서 이런 기계를 개발해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4가지 그 형태로 체질을 하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상 체질이라고 해서 사가 호, 상이 취, 호시 발이다 해서 4개로 나눠서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해서 구분합니다. 그러면 태양인들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소양인들은 이렇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 뇌사진 탁 찍어서 넣으면 너는 몇 프로 소양이네, 몇 프로 태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혈액형 검사하는데 실험 안 하고 A형 이런 식으로 특징이 있으니까 A형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접근을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방법을 몰라서. 근데 저는 흰감각을 쓰니까 흰감각으로 체질을 찾아내는 거죠. 체질을 하다 보면 질문 받는 게 어떤 체질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냐. 그리고 탁 알려주고 나면 나 진짜 재수없는 체질이네. 왜 이걸 못 먹게?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뭔가 이렇게 자기는 틀렸다. 그게 아니고 다른 건 다르고. 그래서 다른 거하고 틀린 거 구분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틀린 그림 찾기라고 옛날 신문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잖아요. 다른 그림, 서로 다른 그림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다른 거하고 틀린 거를 구분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거구나 이거를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체질이 바뀌었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몸에 생기고 생기는 건강의 특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전에서는 분류는 이미 그 한국 한의학원 그런 데서도 사진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장부의 상대적 크기 크고 작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저는 그런 논문들 읽으면서 그럼 왜 장기를 부피를 찍어보지 왜 그럴까? 찍어봤어요. 근데 확률적 접근으로 분류해놓고 찍어보니까 너무 에러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 태양이라고 해서 찍는데 찍은 거 보니까 태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제가 유치원에 있으면서 했던 게 제가 콩팥이 작다 이런 분들을 이제 해서 찍어보면 정말 조그맣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자료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육식동물, 수식동물, 뭐 인간은 이제 잡식동물로 그러는데 이렇게 다른 게 뭐 이빨만 다를 수 있고 한데 가장 큰 게 이 장기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토끼의 뭐 대장이 엄청 길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뭐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은 이제 대장이 짧거든요. 그리고 간이 크고 그래서 장기 구조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사람의 장기 구조는 어떤가 이제 궁금하게 된 거죠. 장기 구조 보이잖아요. 위에는 사람 이빨이고요. 이제 밑에는 이제 여기 치과 홈페이지랑 많이 나왔던 사진들인데 송곳니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봤으니까 이 앞니는 원래 보통 이 끝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칼 모양처럼 이렇게 딱 뜯어서 이렇게 끊어먹을 수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냥갑을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앞니가 똥덕덕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있으실지 몰라요. 소는 이 앞니도 이게 어금니처럼 돼 있어요. 풀을 이렇게 갈아서 먹으니까. 그래서 이빨이 소이빨 닮은 사람이 있고 저렇게 송곳니가 아주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송곳니는 원래 앞니 옆에 있는 앞니 그다음에 그 옆에가 송곳니에서 송곳니가 4개라고 치과치대를 배우는데 더 있어요. 뾰족뾰족. 물론 송곳니라고 4개만 정의하지만 그 옆으로 다 뾰족뾰족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덧니처럼 이 위에 이렇게 뻗어있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교정한다고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처럼 송곳니가 위로 이렇게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제 이빨하고 딱 치질하고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빨하고 치질하고 많이들 같이 가더라. 그래서 송곳니가 발달하셨는데 풀만 드신다. 이러면 이제 몸이 안 좋을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논문에서 나와 있는 거에서 뭐 CT 찍거나 MRI 찍거나 이제 층층별로 이렇게 해서 부피를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부피를 계산해봤더니 여기 이제 LK가 왼쪽 키드니, RK는 오른쪽 키드니, 뭐 스플린이고, 뭐 간이고, 췌장, 뭐 이런 식인데요. 제일 위에
막 133하고 263 그럼 130 정도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 수식이 뭐냐면 키하고 몸무게를 농구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 자기 다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처럼 조그만 친구 있으면 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하려고 여기 수식에 넣으면은 이렇게 똑같은 스탠다드 볼륨을 다 칠하게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통계 처리를 하고 나면 장기가 되면 이게 2배 나는 게 있고요. 많이 나는 거는 뭐 4배도 나는 게 있어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똑같은 음식을 딱 먹었는데 소화가 각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색깔 표시하는 게 이런 체질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데 시각적으로는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일단 이 CT 사진을 골반뼈 파란색으로 맞춰놨고요. 그러면 그리고 늘리고 줄여가지고 어깨가 맞췄고 이게 그럼 이 사람 지금 요 안에 친장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요 까만색 요요를 탭니다. 이 사람 탭은 여기 탭 이만큼이잖아요. 저 사람 탭은 두 개 되죠. 네, 그리고 이 사람 상대적으로 간이 더 크고 간이 더 작고 어떤 한 장기가 자리를 차지하면 다른 것들은 자리가 없으니까 이게 찔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체질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분류된다는 거. 그래서 이미 기존 이론에서 태양이, 소양이, 소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놨으니까 이 간이 큰 사람을 태음이라고 하고요. 콩팥이 큰 사람을 소음이라고 하고 여기 간만 큰 거하고 폐가부 대장이 긴 체질은 태양 그리고 우리는 소양, 췌장이 크고 위장이 큰 사람은 소양 이렇게 4개로 분류하고요. 이 4개에서 또 2개씩 또 더 분류가 돼요. 그게 이제 간장을 분류를 했고 콩팥당과 췌장, 위장, 폐대장 해가지고 이런 8체질을 하시는 분들이 뭐 목양체질, 노동체질, 수양체질, 수음체질, 여기는 금양체질, 금음체질, 토양체질, 도음체질. 그래서 이제 강의 좀 끝나가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제가 종이에다가 체크한 다음에 제가 체크하고 사상체질로는 뭔지, 탈체질로는 뭔지 이름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엄청 많아요. 찾아보시면 돼요. 태양, 금양체질 하면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체질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고 있구나, 이런 음식 좋다 그러구나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태양인들은 육식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기 먹으라고 하고 바다에서 나는 동물성 먹지 말라고 하고 몸이 태음이라는 뜻이 몸이 차가운 뜻이라서 그래서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차가운 성질의 음식 먹지 말라고 하고 이건 음식이 반대로 돼요. 태양이 폐가 크고 그 대장이 긴 이런 분들은 아담 체질이라고 처음에 만들 때는 식물이 더 음식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기업의 총수들도 많이 있고 태양이 뭐 잘 없다 그러는데 금양 체질이 잘 없어서 그러긴 한데 태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체질들은 채식을 위주로 하면 자기 능력을 훨씬 더 잘 나타나요. 음식 맞게 먹으면 좀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체질이고요. 소음인 우리는 이제 수양체질, 수음체질, 닭고기 드시라고 하는 체질이고요. 매일매일 아침에 사과 드시라고 하는 체질이고 사과 먹으면 몸 안 좋은 체질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속담에 뭐 사과 매일 하나 먹으면 의사가 멀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 체질한테 맞는 말이에요. 미역국도 잘 나와서 그래서 한국에 그 애기 낳고 산후조리 하는 문화가 미역국 먹는 문화도 있고요. 돼지 족발을 돼지족을 생각해서 먹잖아요. 이게 돼지 먹어서 좋은 체질이 있고 소양이라고 해요. 이렇게 미역 먹고 닭 먹고 해서 좋은 소음인 체질이 있어서 근데 거꾸로 드시면은 막 사는 풍요고 그래요. 그냥 바람 탄다고 잘못 하시면 그냥 좋다는데 자기 걸 알고 뭐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맞는 거 먹으시면 좋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흔장기들은 나중에 제가 체질 이제 하실 분들은 이제
찾아보시는데 아셔야 될 게 큰 장기로 병이 잘 와요. 큰 장기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토양 체질은 췌장이 큰데 스티브 잡스라고 애플의 그 CEO였는데 췌장 걸려서 들어가고 제가 아까 사진 보여주면서 단골골이라고 하는데 토양 체질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근데 토양 체질인 사람이 자기가 사과를 좋아해가지고 자기 회사가 애플이야. 사과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에요. 근데 사과 기분에 이렇게 있는 거야. 네?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재미로 하는 얘기지만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추장을 걸려서 돌아가서 하셨는데 체질 알면 유익이 있어서 제가 지금 오늘 지금도 가드릴 거고 안 원하실 수도 있는데 안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숭이 가지고요. 지금 얘가 어리긴 해요. 지금 논문이 같은 나이에 맞췄으면 좋겠는데 원숭이 관리를 해고 되게 오랫동안 연구하는 거라서 그래서 얘가 2살 어리긴 한데 2살 어린 것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얘는 확 늙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 그 건강검진 해가지고 보면은 얘네들은 활동도 좋고 건강하고 얘네들 뭐 성인병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논문에 나오는 얘기는 논문이 이제 위스콘신 이제 여기 국립영생연구센터하고 또 노아연구소인가 두 군데서 이제 번갈아가면서 네이처 사이언스 이렇게 내고 알고 있었는데 한쪽에서 더 오래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러면서 두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소식했더니 칼로리를 제한해줬더니 면역체계가 좋고 신장염, 당뇨병 같은 노화 관련 질환이 적더라. 이게 공통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화 속도가 한 3분의 1 정도 그런 게 공통 의견이어서 사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잖아요. 그냥 오래 살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으니까 내 몸에 뭐가 맞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 사실 모르시면 그러면 내가 조금씩 먹어야겠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으니까 탄수화물 섭취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연구되고 있는 게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는 게 좋다. 당뇨에도 좋고 여러 가지. 피가 끈적끈적하게 돼 탄수화물 때문에 그래서 탄수화물 좀 줄이시고 전체적으로 적게 드시고 그러면 노화도 그래서 밥 먹을 때 더 먹으라고 저한테 그러시는데 댓글 보면은 지금 제 오피스 댓글 보면은 아빠가 잘 먹어요 막 이런 얘기 좀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적게 먹는 게 그래서 이게 딱 육체자는 저희가 탑다운 검색인데 이제 해밀포드가 이제 너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너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너 말이 맞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많이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생각한 대로 되는 거고 우리 성경에는 믿은 대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 말씀도 계시는데 예수님한테 백부장이 와서 자기 부하가 자신가 같은데 안 하도 된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큰 일은 본 적이 없다고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즉시 하인 나왔잖아요. 그래서 믿은 대로 되는 거라 생각한 대로 돼서 그래서 내가 이거 증상이 있는데 이거 낫는 거지. 장치가 있고 내가 균형 상태에서 낫지. 날만 하면 더 건강해지지.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되고 똑같이 말기암이 걸렸는데 의사가 듣자마자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의사는 6개월 산다고 하는데 3개월 만에 돌아간다.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생각을 낫는다고 생각하고 몸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놓은 자연치유가 지금 의학에서 얘기하는 것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뭐 안 될 게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